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자기 비명이 울렸다. 김지은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오빠 김준호가 휘두르는 칼을 피하려다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했으니 집안 재산은 내가 다 가져 라는 그의 외침이 메아리치며 지은의 인생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못하고 오빠에게 들켰다. 오빠는 가족의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그녀를 비정상이라고 낙인찍고 부모님의 유언장을 조작해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렸다. 그날 밤, 지은은 빈손으로 집을 나서야 했다. 추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의 상처였다. 왜 나 같은 사람이 가족에게 버림받아야 하는가?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지은은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그 친구는 바로 그녀의 연인, 박민지였다. 민지는 27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은과 대학 시절부터 사랑을 키워왔다. 지은아,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민지의 따뜻한 포옹이 지은의 유일한 위로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오빠가 회사에까지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다. 레즈비언이 우리 회사에 있어? 그건 안 돼. 상사의 말에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민지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민지가 지은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우리 사랑이 왜 죄가 돼? 지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지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 수 없었다. 민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구했다. 글쓰기 실력을 살려 블로그를 시작했다. 주제는 LGBT 권리와 사회적 편견. 처음엔 두려웠지만 글을 쓰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민지는 지은의 곁에서 디자인 작업을 도왔다. 내 글에 내 그림을 더하면 더 강력해질 거야.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준호가 내가 이상한 짓 한다고 하던데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의 사랑과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이 질문은 지은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오빠의 배신은 단순한 재산 문제 이상이었다. 그것은 지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칼을 휘두르는 오빠의 모습, 부모님의 실망한 얼굴. 하지만 민지의 존재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잘못된 게 없어. 세상이 잘못된 거지. 민지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이 반응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적을 불렀다. 익명의 악플이 쏟아졌다. 더러운 년들, 사회를 더럽히지 마.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LGBT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트랜스젠더, 게이, 바이섹슈얼.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치유를 느꼈다. 오빠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모임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민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모임의 포스터를 디자인하며 재능을 발휘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가족이 다 망해. 어머니의 눈물에 지은은 흔들렸다.
어머니는 오빠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준호가 내가 이상한 여자와 산다고 하더라.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소용돌이쳤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하나? 이 갈등은 지은을 밤새 괴롭혔다. 민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요즘 왜 집에 안 오니? 남자친구 생겼어. 부모님의 질문에 민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친구랑 살아요. 하지만 거짓말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은의 블로그를 발견하고 협박했다. 이런 글 계속 쓰면 내 인생 끝장낼 거야. 이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고려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오빠가 유언장을 조작했다면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소송은 돈이 들었다. 빈손인 그녀에게는 불가능했다. 민지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싸우는가, 포기하는가? 그녀의 선택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터였다. 고통스러운 밤, 지은은 민지의 어깨에 기대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민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사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세상의 편견일 뿐이야.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다음 날, 그녀는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과 대면했다. 왜 나는 숨겨야 했을까? 왜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지은을 성장시켰다. 그녀의 블로그는 더 대담해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지은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긴장감은 그녀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매일매일을 확인하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민지의 지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내가 옳아. 계속 싸워. 지은은 감사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빛났다. 하지만 오빠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지은의 직장 상사에게 연락했다. 그 여자가 레즈비언이에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지은은 결국 해고되었다. 충격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절망했다. 민지도 작업 의뢰가 줄었다. 클라이언트들이 그녀의 성향을 알게 된 탓이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버텼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민지가 기다렸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위로였다.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오빠가 병이래? 내가 스트레스 준 탓이야.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오빠가 아프다니?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배신당한 오빠를 위해 걱정해야 하나? 이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조언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지은은 고민했다. 가족의 유대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이 갈등은 이야기의 고조를 예고했다.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빠의 병 소식을 듣고 나서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내가 걱정해야 해? 그는 나를 버렸잖아.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다. 오빠는 암 진단을 받았다. 초기라서 다행이야.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오빠는 그녀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렸다. 내가 왜 왔어? 내 탓에 내가 이렇게 됐어.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오빠, 내가 도울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오빠가 아파. 치료비가 필요해. 민지는 놀랐다. 너 그 사람 도울 생각이야? 그는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잖아. 버릴 수 없어. 이 결정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내가 너무 착해. 그게 내 약점일 수 있어. 지은은 소송을 포기했다. 대신 오빠의 치료를 돕기로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그녀는 블로그를 통해 후원을 요청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가족의 배신과 사랑의 갈등의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왔다.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의 시선이 다시 그녀를 조명했다. 뉴스 기사가 나왔다. 레즈비언 여성, 배신한 오빠를 구하다. 댓글은 열띤 논쟁으로 가득했다. 용서할 가치가 있나? 가족은 가족이야. 지은은 이 반응에 흔들렸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가? 민지도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님이 기사를 보고 전화했다. 너 그 여자랑 엮인 거야? 당장 끊어.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집으로 와. 이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민지는 거부했다.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이 대치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오빠의 치료비는 여전히 부족했다. 지은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민지는 반대했다. 우리 집인데? 어떻게 팔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를 구해야 해. 그게 내 도덕적 책임이야. 이 결정은 민지를 상처 주었다. 나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안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오빠의 수술비를 댔다. 오빠는 회복했다. 고마워, 지은아.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은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이제 그들은 새빵살이를 해야 했다. 민지는 지은의 희생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불만이 쌓였다. 너 항상 가족부터 생각해. 우리 사랑은, 지은은 변명했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네. 이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계속 썼다. 이제 주제는 용서와 희생. 배신자를 용서하는 게 옳을까? 독자들은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빠가 다시 배신했다. 회복된 그는 지은의 후원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준 거잖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는 냉소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니까.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야. 이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집, 돈, 신뢰. 민지는 분노했다. 이제 알았어. 그 사람 안 돼. 지은은 절망했다. 왜 나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할까? 이 자책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가 곁을 지켰다. 나랑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직장에서,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레즈비언은 비정상이야. 이런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모임에 나가 도움을 구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멤버들은 조언했다. 내 자신을 사랑해. 그게 시작이야. 지은은 노력했다. 명상하고 상담받았다. 서서히 회복되었다. 민지도 함께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다. 하지만 오빠의 배신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고소했다. 후원금 사기,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지은은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
변호사 비용이 들었다. 다시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모든 걸 팔았다. 옷, 가구, 심지어 민지의 선물까지. 민지는 화를 냈다. 이제 그만해. 나까지 팔아.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겨야 해. 이 대치로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떠날까 고민했다. 너의 희생이 나를 아프게 해.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의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있었다. 그녀는 반성했다. 내가 잘못했어. 민지를 안으며 사과했다.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었다. 증언대에서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게 죄인가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공감했다. 성 정체성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지은은 승소했다. 오빠는 패배했다. 이 승리는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모든 걸 잃은 그녀는 새 출발을 해야 했다. 민지와 함께.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통해 싸움을 이어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이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오빠는 반성할까? 지은은 모르겠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승소 후 지은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하지만 잃은 건 되돌릴 수 없었다. 민지와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살았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했다. 여기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동료들의 지지가 그녀를 기쁘게 했다. 민지도 프리랜서 작업을 늘렸다.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했다. 지은은 가끔 오빠를 생각했다. 왜 그는 나를 미워할까? 이 질문은 풀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끔 연락했다. 준호가 후회한대. 너 용서할 수 있니? 지은은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는 쉽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민지 자신도 가족 문제로 고통받았다. 부모님이 여전히 압력을 주었다. 결혼 안 할 거면 집 나가. 김민지는 독립을 선언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살겠어요. 이 선택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지은은 미안했다. 내 탓이야. 이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우리 사랑 때문이야. 이 시련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지은의 블로그는 이제 책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은 배신과 용서. 출판사는 홍보를 도왔다. 서점 토크쇼에서 지은은 이야기를 나눴다. 제 경험을 통해 사회가 변하길 바래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동성애는 죄악, 피켓을 든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이 대치로 그녀는 유명해졌다. 미디어 인터뷰가 쏟아졌다. 가족의 배신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지은은 솔직히 답했다. 사랑하는 사람 덕분이에요. 민지는 뒤에서 지켜봤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유명세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스토커가 나타났다. 내가 레즈비언이면 나도 될 수 있어.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위협이 계속되어 경찰은 수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이 드러났다. 동성애자라서 그런가 봐. 수사관의 말에 지은은 화가 났다. 제 성향과 무슨 상관이죠? 이 사건은 그녀의 인권투쟁을 강화했다. 모임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LGBT 보호법 제정, 서명운동을 벌였다. 민지가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들의 노력은 열매를 맺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증언자로 불렸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의원들은 경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 왜 나는 항상 희생하는가? 이 자아 성찰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더 강해졌다. 하지만 오빠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다. 그는 재발했다. 이번엔 늦었대. 어머니의 전화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오빠가 너를 찾고 있어. 지은은 병원을 찾았다. 오빠는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물에 지은은 복잡했다. 용서할까? 민지는 조언했다.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이 지은은 고민했다. 과거의 배신, 현재의 후회. 그녀는 선택했다. 오빠, 용서할게. 하지만 내 삶은 내 거야. 오빠는 고마워했다. 고맙다. 이 화해는 지은에게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오빠의 치료를 다시 도왔다. 이번엔 자신의 저축을 털었다. 민지는 이해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들의 관계는 성숙해졌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법안이 통과되었다. LGBT 차별금지법. 지은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이제 쉬고 싶어. 민지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지은은 말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민지는 키스했다. 물론이야. 이 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새로운 갈등이 기다렸다. 지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비판도 쏟아졌다. 동성애를 미화한다. 보수단체의 항의. 지은은 토론회에 나갔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상대는 반박했다. 전통 가치를 지켜야 해. 이 논쟁은 지은을 지치게 했다. 집에서 민지와 대화했다. 내가 옳을까? 민지는 안심시켰다. 내가 옳아.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불안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누렸다. 오빠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울었다. 오빠, 안녕.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재회는 가족의 유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은의 삶은 변했다. 이제 그녀는 활동가로서 살았다. 민지와 함께.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희생은 항상 옳은가? 오빠의 장례 후, 지은은 공허를 느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재산을 돌려주려 했다. 준호가 유언으로 내게 주라고 했어. 지은은 놀랐다. 정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용서한 덕분이야. 이 유산은 지은의 삶을 바꿨다. 그녀는 민지와 집을 샀다. 이제 우리 집이야. 민지는 기뻐했다. 꿈 같아. 그들은 안정된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책 집필을 계속했다. 두 번째 책, 사랑의 대가. 내용은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이슈. 출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공감돼요. 변화를 촉진해요.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동성애 선동. 지은은 무시했다. 내 목소리를 낼게. 민지는 지은의 곁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함께 일하자. 지은은 마케팅을 맡았다. 그들의 사업은 성공했다. LGBT 테마의 제품을 만들었다. 티셔츠, 포스터. 사랑은 자유야. 슬로건이 인기였다. 하지만 성공은 질투를 불렀다. 옛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그 여자들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지은은 대응했다. 우리는 정당의 법적 보호 덕에 이겨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리더가 되었다. LGBT 단체의 대표. 변화를 주도하자 이 멤버들은 따랐다. 캠페인을 확대했다. 학교 교육, 기업 워크숍. 지은은 강연했다. 편견을 깨세요. 청중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생겼다. 민지가 임신을 원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지은은 놀랐다.
어떻게? 민지는 설명했다. 정자 기증, 지은은 고민했다. 우리 관계에 좋을까? 이 결정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응. 지은은 동의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민지는 기뻐했다. 임신 과정은 힘들었다. 호르몬 치료, 병원 방문. 지은은 곁을 지켰다. 사랑의 아이가 태어났다. 딸, 수민. 우리 가족이야.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반응은 차가웠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안 돼. 항의가 왔다. 지은은 싸웠다. 우리는 부모야.을 법정에서 승소했다. 이 승리는 선례가 되었다. 다른 커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은의 삶은 바빴다. 강연, 사업, 육아. 피곤했지만 만족했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손녀를 봐서 기뻐. 어머니는 변했다. 내 삶을 인정할게. 이 화해는 지은에게 평화를 주었다. 민지도 부모님과 재회했다. 이제 이해해요. 부모님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가족의 지지가 그들을 강하게 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지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 탓에. 쉬어야 해. 의사의 말에 지은은 휴식을 취했다. 민지가 돌봤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시려는 사랑을 확인했다. 지은은 회복했다. 다시 시작하자.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해외로. 자유롭게 사랑하자. 이 여행은 재충전이었다. 돌아와서 지은은 세 번째 책을 썼다. 가족의 재정이. 내용은 전통 가족의 한계를 넘어. 출간 후 논쟁이 일었다. 가족은 남녀여야 해. 지은은 토론했다. 사랑이 가족의 본질이야. 이 메시지는 사회를 흔들었다.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지은은 상을 받았다. 인권상. 감사해요. 수상소감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민지는 자랑스러웠다. 수미는 자랐다. 엄마들 사랑해. 다이의 말에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학교에서 왕따. 내 엄마들 이상의 수미는 울었다. 지은은 학교에 항의했다. 교육하세요. 학교는 사과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투쟁을 이어갔다. 아이들을 보호하자. 이 캠페인을 확대했다. 성공했다. 이제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내면의 질문은 남았다.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나?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지은의 삶은 이제 안정의 정점에 섰다. 수민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사업은 번창했다. 민지와의 사랑은 10년을 넘겼다. 우리가 이겨냈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영원히.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 드리웠다. 오빠의 묘를 방문할 때면? 오빠, 이제 평안해. 지은은 꽃을 놓았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다. 사회도 변했다. LGBT 권리가 강화되었다. 지은의 공헌 덕분이었다. 그녀는 이제 멘토가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조언했다. 내 자신을 사랑해. 그들의 이야기는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수민의 학교 친구 부모가 반대했다. 우리 애랑 놀지 마. 지은은 대화했다. 왜요? 부모는 말했다. 동성 가족은 안 돼. 지은은 교육했다. 사랑은 다양해요. 이 노력으로 마음을 바꿨다. 수민은 친구를 되찾았다. 지은의 삶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희생과 투쟁이 연속. 그녀는 네 번째 책을 썼다. 선택의 대가. 내용은 인생의 딜레마. 잘못된 선택도 성장의 일부야. 독자들은 공감했다. 지은은 강연 투어를 돌았다. 전국에서. 변화를 함께해요. 청중은 열광했다. 민지는 집에서 수민을 돌봤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민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지은이 돌아오면 가족 시간이 소중했다. 오늘 어땠어? 이야기 나누며. 하지만 건강 문제가 다시 왔다. 민지가 피곤해했다. 쉬자, 지은은 걱정했다.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예요. 지은은 휴가를 제안했다. 함께 가자. 그들은 가족 여행을 떠났다. 산으로. 자연 속에서 재충전했다. 이게 행복이야. 이 지은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돌아와서 지은은 단체를 확대했다. 국제 협력. 전 세계적으로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성공했다. 이제 지은은 글로벌 리더였다. 하지만 개인적 반성의 시간이 왔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와 대화했다. 후회 안 해. 민지는 대답했다. 아니. 내 덕에 행복해. 이 확인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수민이 자라면서 질문했다. 엄마들 왜 여자끼리 사랑해? 지은은 설명했다. 사랑은 마음이야. 수민은 이해했다. 멋져. 이 교육은 중요했다. 지은의 삶은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끝은 없었다. 항상 새로운 도전. 그녀는 계속 싸웠다. 사회의 완전한 수용을 위해.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야. 이 신념으로 살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미래는 밝아.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배신자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